2학년 중요한 사실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2학년이 6월부터 배우게 될 프로젝트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번 중요한 사실 프로젝트는요, 크게 아이들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공부는, 모든 지식은 설명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설명 텍스트를 아이들이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데카의 저학년 프로젝트는 모두 다 이 설명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집중합니다. 이번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엄마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란 말이지? 하면서 아이가 예전과 달리 자기 말로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엄마가 한 얘기를 예전에는 그대로 기억을 했는데 이상하게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말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는, 기억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이 중요한 사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지적인 발달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언적 사고예요. 선언적 사고란 아이가 여러 개의 지식이 막 있을 때 그 지식을 보면서 이걸 자꾸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더 이해하기 쉽게요. 그 이유는요,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는요, 암기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암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본인이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는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걸 자기가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떨어지는 그거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발달 단계상 원래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영어를 더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거저 이렇게 외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근데 2학년부터는요, 아이가 뭔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핵심을 파악해서 자기 말로 바꿔내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프로젝트가 이번이 중요한 사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정리하여 자기 말로 간단하게 말하는 선언적 사고를 배우는 시기가 바로 이번 프로젝트부터입니다. 이거는 2학년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고요. 아이들이 또한 설명하는 내용들을 구조화하는 작업들을 더 체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늘 해왔던 설명적 사고, 여기에 이번에 덧붙이는 게 선언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첫째 설명, 두 번째는 선언,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게요. 아이들이 점점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아가는 시기가 바로 또한 2학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어에 있는 그 한자어의 뜻을 가지고 엄마, 근데 혹시 이거는 이때도 쓰이는 단어 아니야?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럴 때도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이가 그 단어 속의 숨은 뜻을 스스로 밝혀보려고 애쓰는 시기가 또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이 한자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한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중요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핵심 한자를 다른 단어와 연결지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를 배우면 둘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중요한 사실 프로젝트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이번에 읽는 책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설명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닮았지만 다른 교과 개념 54가지라는 책을 사용합니다. 이 책은요, 12주 동안 내내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건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은 검사, 판사. 그럼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다른 거지? 하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파악해가는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가장 좋은 책이 요 교과 개념 54가지인데요. 매주 아이들이
한 단어씩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보다 정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비교 대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해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 구조를 좀 더 체계화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가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3학년이면 이제 나라는 단계에서 거쳐서 우리, 사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런 자기에서 출발한 지식, 자기 경험과 연결되는 지식들을 어떻게 붙여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을 저희가 가르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생활 환경 속에서 연결되어진 지식들을 제가 연결지어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토마토는 채소인가요? 아니면 과일인가요? 이런 생활 속에 있는 토마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토마토가 아니에요. 토마토는 채소인가요? 과일인가요? 라고 할 때 엄마 그럼 채소는 뭐지? 과일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시기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7세나 1학년은 토마토는 채소인가 과일인가? 그럼 아이는 채소일까? 과일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채소라는 단어와 과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지 않아요. 근데 2학년 정도가 되면 그때는 그 단어 속에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자기 경험하고 연결되는 구름을 찾아볼까요? 이 구름책을 읽으면서, 구름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구름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구름과 안개는 어떤 차이가 있죠? 헐, 구름과 안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맨날 보는 안개, 맨날 보는 구름인데, 그 구름과 안개의 차이는요, 높낮이에요. 낮게 깔려 있는 것은 안개,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은 구름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걸 보면서 구름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산 위에 사는 사람, 3,000m 이런 높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개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죠. 산 위에 사는 사람은 지나가는 구름이 안개고요.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구름이에요. 물론 더 높이 떠 있는 건 둘 다에게 구름이지만 이렇게 구름과 안개라는 단어는 높낮이로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말할 때 구름과 안개는 높낮이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중간 점수예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빠졌죠? 작은 물방울이란 말이 빠졌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낮게 깔린 것은 안개이고요. 작은 물방울이 높이 모여 있는 것은 구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얘는 높은 점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그 뜻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아이는 어때요? 똑똑한 아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높은 거는 구름이고요. 낮은 거는 안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계속 흘리죠. 공부를. 그래서 아이가 조리 있게 말한다, 참 똑똑하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기 언어로 내용을 A는 B이다, P면 Q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서 말할 줄 아는, 즉 형식을 갖춰서 말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줘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기에 그 싹이 보일 때 거기다 막 물을 주고 잘 키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배우는 지식에 있는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어들을 또 아이들이 뜻을 밝혀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 영상인데요. 매 시간마다 제가 10여 분 이내의 영상을 하나씩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꼭 시청해 주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TV를 보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알아야 될 교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당연히 알아야 될 말들을 몰라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상류, 중류, 하류 모르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그 단어는 들어봤다고 말할지어도 실제로 상류가 어떻게 생겼고 중류가 어떻게 생겼고 하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요? 안 가봤죠? TV로 안 봤죠? 그런데 교과서나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짤막한 그림 한 컷으로는 아이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책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좋은 영상을 찾아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야 돼요. 1시간짜리 영상을 한 5분 이내로 줄여야 되고 또 여러 개 영상을 가져다 붙여서 아이들이 10여 분 동안 이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꼭 알아야 될 교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매주 한 편씩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같이 보시고 또 그 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모든 교양 그런 TV 방송물은 자막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막을 달았습니다. 일일이 다 자막을 달았고요. 또 자막도 그 나레이션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달지 않고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말로 조금씩 바꿔서 그렇게 자막을 넣었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공유하는 하천은 강바닥뿐만 아니라 할 때 이 공유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썼거든요. 그럼 이 단어를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아이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엄마, 근데 상류, 중류, 하류와 이 류자가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벌써 류라고 하는 게 상류, 중류, 하류의 류자가 모두 똑같은 단어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은 상류, 중류, 하류와 공류의 류자가 같은 말인지 안다는 건 더 좋죠. 이 류가 종류의 류자와 다른 한자라는 거를 아는 아이들은 훨씬 더 적죠. 그런데 7세 1학년 때만 해도 아이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2학년 이후부터는 그걸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이 류가 닮았다는 뜻인지 유사하다의 유자인지 아니면 이게 흐를 유자인지 무슨 유자인지 그 한자어보다는 상류, 중류, 하류란 말이 나올 때 그 류와 이 공류의 류가 같은 말인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류자는 저희가 매우 중요한 한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후에 5, 6학년 때 유통이나 물류 이런 단어에 쓰이는 류와 같은 류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 시간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하나를 제대로 알면 그럼 아이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보거든요. 연결 지어보거든요. 혹시 이게 같은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이는 공부가 한 단계 올라가죠. 그래서 공부는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과 연결 지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외우기만 하는 아이와 물류, 유통, 이때 류와 상류, 중류, 하류가 같은 단어야? 그러면 물류라고 하는 게 물처럼 물건이 흐른다는 얘기네? 이렇게 알아차린다니까요. 그럼 물류라는 단어를 아이가 모르더라도 이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를 알면 둘을 알게 되려면 그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열을 알게 되는 그 하나, 중요한 한자어를 저희가 한 100개 정도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 한자어 100개 정도를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잠깐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침식 활동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류하는 하천은 강바닥뿐 아니라 강의 측면을 깎아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꼭 익혀야 되는 한자어도 같이 연결지어서 저희가 영상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어휘를 강화하고 교양을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특히 이게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그냥 짧게 공부를 해요. 토마토는 채소일까 과일일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과일이 뭔지 채소가 뭔지 과채류가 뭔지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자기 언어로 바꿔가는 작업, 그리고 자기의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이게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사실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운 애와 안 배운 애는 사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요?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니까, 진도를 나간 게 아니니까 남이 봤을 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아이들의 말이 바뀌고 아이들이 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요, 아이들의 공부를 대하는 아이들의 몸과 입과 눈을 바꿔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요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양을 높이고 또한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고 설명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아이들로 함께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